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현재까지 최소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추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나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이 65년 만에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맨해튼 길거리에서 전 뉴욕 주지사와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즉석 육류 제품 수십여 종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밀턴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현재까지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당국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허리케인 밀턴으로 129개의 토네이도 경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7건이 실제 토네이도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허리케인으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와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2명, 시트러스 카운티에서 1명 등 모두 12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세인트 루시 카운티에서만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모두 토네이도에 의한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피 등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피해 규모가 막대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lived in Florida since 1989. Never have I experienced damage or the amount of tornadoes that came through this area. It was the most frightening thing I've ever lived through. We're still assessing the damage from this storm. I think clearly just going around that there was damage from it. I think in some areas, in terms of what was being predicted, some of the worst case scenarios did not come to pass, certainly in terms of some of the storm surge. People were predicting perhaps in the Tampa Bay area. The storm did weaken as it made landfall. And so whereas it was churning ferociously off the Yucatan Peninsula, by the time it made it to the coast of Florida, those winds were a little bit tamer. 현재 330만 이상의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세인트루시 카운티에서는 1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턴은 플로리다를 관통한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상태며 점차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당국은 밀턴 상륙에 대비해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에 720만 명의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애틀랜타로 입국하려던 한국인들이 공항에서 강제 추방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 무비자로 들어온 한국인들이 불법 취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추방되는 한국인들의 수는 한 달에 평균 2명입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하루 1명씩 추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자여행 허가제인 이스타를 통해 들어오는 방문객들로 이달 초에도 애틀랜타에 무비자로 들어온 한국인 1명이 입국 심사에서 여행 지역이 공장지대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한국인의 추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지에서 불법 취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입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스타라고 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국하는데 실제로는 관광이 아닌 비자 없이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것으로 국경세관 보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 목적으로 입국하신 사례가 많고요. 특히 최근 애틀랜타 지역에 한국 기업이나 협력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인들의 불법 취업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란타 쪽 경우에 한국 공장들이 많습니다.
입국 심사 시에 한국 분들은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스타를 통해서 비자 없이 일을 하시고 또 재입국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BP가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여 이스타로 입국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용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비자 발급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여유를 갖고 맞는 비자를 준비해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는 관광이나 사업적 용무, 환승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이나 학업,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체류지나 체류 기간 등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정식 비자 절차 없이 인력을 고용하려는 업체나 기업들도 문제가 있다면서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65년 만에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올해 진도 4.0 이상의 지진은 15차례 발생했으며 이는 과거 1988년 13차례를 넘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규모 7.0 이상의 강진은 아니지만 수십 년 만에 크고 작은 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진들이 비권의 전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자주 발생하는 자세한 원인도 알 수 없지만 지각 변동이 예전보다 활발해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0여 차례의 여진을 동반한 규모 5.2의 지진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길거리에서 전 뉴욕 주지사와 아들이 무참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7시 45분쯤 어퍼이스트 거리에서 데이비드 패터슨 전 뉴욕 주지사와 아들인 앤서니 슬리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패터슨은 한 건물의 소방 탈출구로 올라가던 한 무리에게 내려오라고 지시했고 이후 길에서 다시 마주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12살과 13살 청소년 2명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 자수해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40살의 트레버 너스와 34살 다이아몬드 민터를 추가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뉴욕시 주택공사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영상이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직 주지사조차 길거리 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도시 안전 위협의 심각한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패터슨은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LA 한인단체들이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하며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LA 한인상공회의소, 한미연합회 등 6개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LA 카운티에서 만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번 선거는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라면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앞으로 50년 몇십 년 후에라도 우리의 그 민족성을 정체성을 잘 갖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유권자 등록이고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정해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이 저희 커뮤니티 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한인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21일까지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 유권자 등록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전문 업체 PDI에 따르면 어제까지 LA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의 수는 96,619명으로 집계됐으며 LA시의 경우 45,180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얼바인 경찰국이 미 전역 최초로 사이버 트럭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어제 교내 마약 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입한 사이버 트럭은 얼바인 경찰국에 공식 표시 등이 새겨져 일반 경찰 차량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당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마약 퇴치 행사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사이버 트럭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15만 3천여 달러로 일반 차량보다는 비싸지만 전기 충전이 가능해 연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사이버 트럭을 순찰차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필요에 따라 비상 상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LA 지역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당시 은행 경비원이 강도범들과 함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월 팜데일의 한 체이스 은행 주차장에서 강도범 2명이 현금 20만 달러를 인출하는 커플을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당시 은행 경비원이 강도범들에게 한 커플이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범들은 이후 훔친 현금을 인근 지역의 카지노에서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21살의 경비원 제리 주니어와 24살 로만 스미스, 티자나 그레이스는 상업 방해 공모와 총기 소지, 자금 세탁, 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즉석 육류와 가공 제품 수만 파운드가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미 전역 소매점에서 판매된 보르스펙의 즉석 닭고기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998만 파운드 이상의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지난 6월 19일부터 10월 8일에 오클라호마 공장에서 생산된 닭 가슴살과 쇠고기 패티 등 75종으로 포장지에 51205 또는 P51205라는 번호가 표기돼 전국 식당과 매장에 유통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두통 그리고 경련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이 감염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까지 해당 제품과 관련한 질병이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리콜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주택이 라쿤 100여 마리로 둘러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츠앱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폴스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이 너구리떼에 포위됐다며 구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진을 치고 집 주위를 둘러싼 너구리떼를 목격했습니다. 집주인 여성은 수십 년 전부터 라쿤 가족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지만 최근 6주 전부터 라쿤 수가 급격히 증가해 100마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라쿤들은 공격적으로 변해 집과 차를 긁거나 밖으로 외출을 할 때도 자신을 애워싸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라쿤들은 여성이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자 흩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라쿤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고 라쿤에게 주는 먹이가 코요테나 곰과 같은 다른 육식 동물을 유인할 수 있다며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남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소방국은 어젯밤 11시 25분쯤 린데일 애비뉴의 한 차고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3층 아파트와 주거용 모텔로 번져 4등급 화재로 격상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최소 50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해 차고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에서 7대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됐고 아파트 건물의 지붕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주거용 모텔의 지붕도 일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eard a loud explosion, and then I saw what sounded like a car explosion, loud pop. Embers started burning, and then that building caught on fire behind us. I'm sick to my stomach. It's horrible because I know all the residents, and everybody is just struggling and getting by, and just everyone just got in a good place. Everybody's just starting over, including myself, and now this. 한편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고 123년 노벨문학상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이 받은 건 최초입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를 새로 쓴 작가는 정말 놀랍고 영광이라며 한국 문학계에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쓴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사상 최초 노벨문학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10년 넘게 고은 시인 황석영 소설가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수상은 요원했습니다. 올해의 유력 후보는 호주 작가 제럴드 머네인과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슈였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깜짝 수상인데 외신들은 놀라운 일, 예상을 뒤엎었다며 긴급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한강을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고 평가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작가는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책 읽고 산책을 한 평범한 하루였고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I'm so surprised and absolutely I'm honored.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한승원 소설가의 딸로 문인 집안에서 자라난 작가는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받은 데 이어 작년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까지 세계 문학의 한 획을 긋는 성취에도 특유의 담담함은 여전했습니다. I don't drink, so I'm going to have tea with my son and I will celebrate it quietly.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영감이 됐다.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일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SNS를 통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약 13억 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고 문학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노벨상 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작가 한강은 폭력과 상처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임소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단편 붉은 다치로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소설가로서 첫 발을 뗀 작가 한강. 인간의 상처와 고통은 시작부터 그의 화두였습니다.
그냥 인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소설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은 버리고 버려진 사람들의 상처를 그려냈고 내 여자의 열매는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담담히 그려냈습니다. 심사위원 7명 전원일치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몽고반점.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안긴 채식주의자는 상처를 낳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폭력을 강렬하고 섬세한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결코 더럽혀질 수 없는 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흰은 또 한 번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역사적 사건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소년이 온다로 개인의 상처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트라우마로 주제를 확장했고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별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이국의 독자들까지 사로잡으며 메디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애도를 끝내지 않는,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인류 보편의 주제인 폭력을 담아낸 서정적이고 예민한 감각의 문장들. 이제 노벨 문학상이란 이름 아래 더 많은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수정입니다.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목사가 2년 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목사의 아들도 10대 초반 미성년 신도를 성추행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 구마교회 목사 오모 씨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신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곤 목회 대신 악행을 이어갔습니다. 성폭행과 불법 촬영, 헌금 강요 등의 범죄가 이어졌고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수십 명 있었습니다. 다 큰 성인만 아니고 13살, 14살 이내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성 놀이개처럼 2000년대 초 시작된 범행은 20년이 지나서야 발각돼 목사는 징역 25년을, 부인과 동생은 각각 8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사의 아들인 34살 오모 씨도 같은 기간 어린 신도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다들 자고 있었는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부터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걔가 제 몸을... 저항하면 지독한 괴롭힘이 돌아왔고 신도인 부모 지시로 어려서부터 집단 생활을 하며 오 씨 일가의 지배 아래 지냈던 터라 도망도 못 쳤다고 합니다. 왕 같은 존재였죠. 밥을 5분 만에 안 먹고 왔다고 막 애들 또 때리고 떨어뜨리고.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 김 씨가 당했던 3차례 성추행은 기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당한 송 씨의 성범죄 피해는 시효 소멸로 고소장에 기재도 못했습니다. 당시 이 아들이 했던 행위가 강제추행인 걸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오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네팔의 10대 산악인이 최연소로 세계 8,000m급 고봉 14개를 완등했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18살인 니마 린지 셰르파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두꺼운 옷으로 무장한 사람이 눈 덮인 산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니마 린지는 16살이던 지난 2022년 8월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산인 마나슬루를 시작으로 8,000m 이상의 고봉 등정에 나섰는데요. 지난 9일 오전 해발 8,027m에 위치한 티베트의 히말라야 고봉 시샤팡마 정상을 밟으며 고봉 14개 모두를 최연소로 완등했습니다. 이로써 니마 린지는 또 다른 네팔 셰르파가 세웠던 30살 최연소 14좌 완등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니마 린지는 이날 등정 성공 후 이번 등정은 개인 여정의 정점일 뿐 아니라 모든 셰르파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요. 셰르파는 네팔의 종족 중 하나로 성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등산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셰르파들은 그동안 짐꾼이나 등반로를 안내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등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자기 이름을 내걸고 직접 기록에 도전하는 셰르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대만 타이베이에서 113주년 국경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기념사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또 총통으로서 자신의 사명은 국가 주권의 침범과 병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이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대만 해협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독립도모 도발은 죽음의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또다시 대만 압박을 위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WWF는 어제 발간된 2024 지구생명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약 3만 5천 개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생태계 추세를 분석했는데요. 1970년부터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수 생태계가 85%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육상은 69%, 해양은 56%의 개체군이 소실됐습니다. 개체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서식지 손실, 훼손, 과도한 자원 이용, 기후 변화 등이 꼽혔습니다. WWF는 야생동물 개체군의 감소는 멸종 위험 증가와 함께 건강한 생태계의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 경고 신호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하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했는데요.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지구의 미래는 향후 5년간 일어나는 일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차량과 쇼핑카트가 충돌하는 아찔한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쇼핑을 마친 여성이 빈 쇼핑카트를 밀며 몸을 돌리는 순간 주차장에 들어서던 차와 쇼핑카트가 쿵 하고 부딪힙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카트를 밀던 녀석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장면을 공개했고요. 당시 차주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으니 보행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꾼 생각은 어땠을까요? 주위를 잘 살피지도 않고 카트부터 민 것은 보행자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차장에서는 더 속도를 줄였어야 했다. 사람 안 친 게 천만다행이라며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는 누리꾼이 많았습니다. 한글 노래 하자신다. 지난 9일 578돌 한글달 경축식에서 서도 밴드가 민요 한글 뒤풀이로 무대를 꾸몄는데요. 그런데 KBS가 중계하면서 잘못 표기한 자막을 내보내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사 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표기한 건데요. 이 구절은 노래 내내 여러 차례 반복됐고 잘못된 자막도 공연 내내 노출됐습니다. KBS 시청자 게시판은 항의가 잇따랐는데요. 6살 조카가 방송 나가는 글자가 틀렸다고 해서 보니 실제 잘못된 자막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며 공영방송 KBS가 어떻게 한글날 이런 실수를 하느냐 질책글이 올라왔고요. 한글도 모르는 방송사 같은 조롱글부터 수신료가 아깝다는 탄식도 있었습니다. 결국 KBS는 행사 기획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 검토 과정 중 오자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는데요. 앞서 KBS는 지난 광복절엔 좌우가 반전된 태극기를 송출하고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송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잠시 향을 음미하더니 걸쭉한 빨간 액체를 쉴 새 없이 입에 넣습니다. 얼굴을 그릇 가까이 대고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죠.
무한 반복 동영상을 보는 느낌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 빨간 액체의 정체는 바로 핫소스입니다. 보기만 해도 매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입안이 얼얼해지는데요. 이 남성 매운 고추 빨리 먹기 등으로 여러 차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 캐나다 출신 유튜버 마이크 잭입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핫소스를 삼킨 결과 3분 동안 무려 1.1kg의 핫소스를 먹는 새로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누리꾼들은 지켜보는 나조차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평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박 파이를 먹는 상상을 한 덕분에 이번 도전이 어렵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